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이나 PC를 열고 글로벌 시가총액 최상위 자동차 기업이죠. 도요타 공식 홈페이지 한번 접속해 보시죠. 네, 아마 다들 예상하시는 화면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도요타 그룹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메인 화면인데 들어가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기대했던 최신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화려한 컨셉트카 이런 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전혀 다른 게 메인에 걸려 있죠. 네, 대신 하얀 눈이 덮인 후지산을 배경으로 매끄럽게 비행하고 있는 낯선 비행기 한 대가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체는 도요타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에요. 네, 바로 미국의 항공 스타트업인 조비 에비에이션, 그 조비의 S4 기체입니다. 그렇죠. 이 이례적인 시각적 충격. 이게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도요타의 공식 기업 웹사이트 공시 자료부터 세부적인 벤처 투자 내역, 또 두 기업 간의 기술이랑 인력 이전 데이터, 그리고 글로벌 UAM 동향 자료들까지 전부 책상 위에 펼쳐두었거든요. 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왜 보수적이고 리스크 관리에 철저하기로 소문난 도요타가 일개 벤처기업에게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200명이라는 핵심 정예 인력을 파견하고 급기야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얼굴인 홈페이지 메인까지 내어주면서 이렇게까지 완벽한 올인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기업 거버넌스와 브랜드 전략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네, 저도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글로벌 탑티어 대기업의 홈페이지 메인은 그 기업의 현재 정체성, 그리고 가장 확실한 미래 비전을 투영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브랜드의 얼굴이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자회사 프로젝트도 아닌 외부 스타트업의 기체를 단독으로 내걸었다는 건 이게 단순한 홍보 지원이나 파트너십 과시를 넘어섭니다. 완전 찐사랑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도요타라는 거대한 제국이 다가오는 3차원 모빌리티 시대, 즉 하늘을 향한 미래 권력을 던지는 일종의 선전포고이자 조비의 운명이 곧 도요타의 운명이다. 이걸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타사 기체를 하늘의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떡하니 걸어놨다는 거. 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기업의 본질적인 두려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본질적인 두려움이요? 네, 투자자나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모빌리티, 특히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양산 실패 리스크입니다. 아, 프로토타입은 잘 날아다녀도 대량 생산은 아예 다른 문제니까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설계도가 뛰어나고 시제품이 잘 날아다녀도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익이 나게끔 대량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기업은 파산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도요타가 그룹의 얼굴에 조비의 프로젝트를 올렸다는 것은 이사회와 경영진 수준에서 이 기체의 기술력은 물론이고 미국 연방항공청, 즉 FAA의 인증 가능성과 대량 양산의 성공 확률까지 완벽하게 계산과 검증을 끝냈다는 시그널입니다. 아,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100년 기업의 명운을 걸지 않았을 거다. 네, 그런 일은 절대 없죠. 100년 기업의 명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자료의 역사적 맥락을 좀 파고들다 보니까 도요타가 갑자기 요즘 유행을 타서 하늘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뿌리가 깊죠. 네, 창업자 가문의 핏줄에 아주 오래전부터 하늘에 대한 열망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려 100년 전인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도요다 사키치 창업주 이야기죠. 맞습니다. 창업주인 도요다 사키치가 태평양을 한 번에 횡단할 수 있는 축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발명에 막대한 현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무려 100억 원 이상을 내놓으면서 말이죠. 정말 흥미로운 역사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인 전기 수직 이착륙기 EV, TOL의 핵심 동력원이 바로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이미 100년 전에 화석연료를 넘어선 새로운 동력원의 가능성을 내다본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은 아들인 도요다 기이치로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그 아들 이야기도 정말 극적이더라고요. 네, 명시된 바에 따르면 기이치로는 자동차 양산에 사활을 걸던 1943년에 이미 헬리콥터 시제기를 완성했습니다. 1943년이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육상교통수단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텐데 그때 만들었던 헬리콥터의 목재 프로펠러가 지금도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에 보존돼서 전시 중이라는 사실이 진짜 그 열망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기이치로는 평소에 아들인 도요다 쇼이치로에게 불타지 않는 평평한 지붕에 집을 지어 그곳에서 헬기를 타고 날아가는 세상,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우와, 낭만적이네요.
결국 창업주부터 이어져 온 이 100년의 거대한 서사가 2018년 도요타 아키오 회장의 모든 사람을 위한 이동의 자유, 이 모빌리티 포 올 선언으로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라는 평면적인 육상 교통수단에 영원히 갇혀있을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거네요. 네,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과 혁신의 이미지를 선점했듯이 도요타는 조비 에비에이션을 통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라는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있는 겁니다. 땅을 넘어서 3차원 공중 모빌리티까지 싹 다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모빌리티 제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이고, 그 글로벌 홈페이지 메인 사티는 퍼즐이 마침내 완성됐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대관식 같은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중의 머릿속에 땅을 지배하는 도요타로 각인되어 있던 브랜드를 하늘까지 연결하는 도요타로 완전히 리포지셔닝하는 거대한 작업인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도요타가 조비에게 보여주는 애정? 아니 거의 집착에 가까운 지원의 스케일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본격적인 제조 혈맹의 증거들이죠.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도요타가 조비에 그냥 자본만 투자하고 이사회 의석 하나 달랑 차지한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죠. 무려 200명 이상의 도요타 핵심 엔지니어들을 조비의 캘리포니아 마리나 공장, 그리고 오하이오 데이턴 공장에 직접 파견했습니다. 잠깐 자문만 해주고 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같이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 공장을 통째로 개조하겠다는 뜻 아닐까요? 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게 이번 탐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라는 겁니다. 시각을 조금 넓혀서 전통적인 항공기 제조 산업과 자동차 제조 산업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산업의 결이 완전히 다르죠? 맞습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로 대표되는 기존의 항공기 제조는 본질적으로 수제작에 가깝습니다. 고도로 숙련된 장인들이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수만 개의 부품을 하나하나 조립하고 검수하죠. 비행기는 한 번 고장나면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 속도보다는 무결성을 추구하는 매우 느린 공정이었겠네요. 하지만 조비가 개척하려는 에어택시 시장은 다릅니다. 이 시장이 경제성을 가지려면 1년에 수십 대 만드는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목표가 연간 500대 양산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었죠? 네, 연간 500대. 마치 자동차를 생산 라인에서 붕어빵 찍어내듯 빠르고 균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공기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자동차의 생산 속도를 결합해야 한다. 진짜 인류 제조업 역사상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겠네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도요타가 자신들의 용원과도 같은 200명의 특수부대를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그 200명이 가서 이식하고 있는 핵심 철학이 바로 그 유명한 지도카 시스템이군요. 네, 지도카라고 하죠. 인간의 지혜가 부여된 자동화라고 설명되어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불량이나 이상이 발생하면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작업자가 즉각적으로 라인을 멈추고 근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서 수정하는 철학입니다. 생산 속도만큼이나 완벽한 품질 통제를 동시에 이뤄내는 도요타 생산 방식의 심장부죠. 그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기존 항공업계 관행을 부수고 이 지도카 철학을 조비 조립 라인에 맞게 완전히 재설계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재설계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구체적인 제조 혁신 사례 3가지를 자료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펠러 조립 공정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네, 예전에는 작업자가 기체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되게 험난한 자세로 부품을 조립해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요타 엔지니어들이 투입된 후에는 프로펠러의 각도와 높이를 작업자 체형이나 작업 순서에 맞추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특수한 치구, 즉 맞춤형 틀을 설계해서 도입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 작업자의 육체적 피로도나 불안정한 자세는 곧바로 미세한 오차와 불량률 상승으로 직결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힘들면 실수가 나오니까요. 도요타는 수십 년간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쌓아온 인체공학적 설계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걸 항공기 프로펠러 조립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코일 용접입니다. 기존에는 이걸 손으로 일일이 위치를 맞추면서 용접하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어긋남이 발생해서 품질이 균일하지 못했다고 해요. 네. 근데 여기에 전자장비가 아니라 순수 기계장치인 카라코리 노하우를 적용했다는 대목이 저는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도요타식 혁신의 진수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복잡하고 비싼 컴퓨터 제어 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대신에 중력이나 지렛대의 원리 같은 순수 기계적인 구조만 활용한 겁니다. 아, 레버 조작 한 번에 다음 코일의 정확한 위치를 완벽하게 잡아주는 시스템이요. 네. 장고장이 날 확률을 기계적으로 원천 차단하면서 빠르고 완벽한 고품질 용접을 구현해낸 거죠. 대단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던 콕핏, 그러니까 조종석 탑재 혁신입니다. 보통 비행기 조종석 안은 각종 계기판이랑 배선 때문에 엄청 좁고 복잡하잖아요. 네, 아주 비좁죠? 이전에는 작업자가 그 좁은 공간 안에 몸을 구겨놓고 낑낑대면서 부품을 하나하나 조립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작업 속도가 안 날 것 같은데 이걸 자동차 인스트루먼트 패널 장착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아예 공정을 뒤집어 버렸어요. 맞습니다. 기체 내부에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기체 밖에 넓고 편안한 작업 공간에서 콕핏 모듈 전체를 완벽하게 조립하고 테스트까지 마치는 겁니다. 아, 미리 밖에 넣어 다 완성해둔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완성된 거대한 모듈 덩어리를 기체 안으로 부드럽게 밀어 넣어서 한 번에 장착하도록 프로세스를 바꾼 거죠. 진짜 도요타가 조비를 엄청나게 사랑하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기술과 인력을 쏟아부은 결과가 드디어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성과가 있죠. 네, 최근 자료를 보면 이 도요타의 양산 노하우가 집약돼서 만들어진 조비의 양산형 1호기, 코드명 N547JX 기체가 있습니다. 이 기체가 최근 ADS-B 레이더, 그러니까 전 세계 민간 항공기 비행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상에서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제자리에서 떠오르는 단순 호버링 수준을 넘어선 상태죠. 맞아요. 상용화 수준의 극한 스트레스 비행 테스트를 실전처럼 소화하고 있습니다. 200명의 특수부대가 흘린 땀방울이 공장 밖 하늘에서 실시간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죠. 대량 생산 초기 모델이 이 정도 비행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도요타가 조비의 뼈대부터 근육까지 아주 완벽하게 체질 개선을 해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기술과 인력 지원에 이 정도라면 돈의 흐름은 어떨까요? 세 번째 주제, 1조 2천억 원의 베팅과 숨겨진 트리거, 방아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비에 쏟아부은 총 투자금이 약 8억 9,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스타트업 하나에 조 단위의 돈을 태운 건데 제가 기업 투자 내역을 꼼꼼히 보다가 좀 의문점이 생겼어요. 최근 발표된 5억 달러 추가 투자건을 보면 이 큰 돈을 한 번에 주지 않고 트렌치,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네, 분할 지급 조건이죠. 근데 첫 번째 2억 5천만 달러는 입금이 끝났는데 나머지 두 번째 트렌치인 2억 5천만 달러가 아직 미입금 상태로 남아있더라고요. 도요타 쪽에 자금 운용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조비 쪽에 문제가 생겨서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건가요? 겉보기엔 자금 집행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거든요. 어떤 결론이죠? 이 미입금 대금에는 조비의 폭발적인 성장을 강제하는 아주 정교한 방아쇠, 트리거가 걸려 있습니다. 자료에 명시된 지급 조건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아, 조건이 따로 있군요. 네, 두 번째 자금이 풀리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상업적 제조를 위한 전략적 제휴의 최종 확정. 둘째, FAA 인증 마일스톤 달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남은 2억 5천만 달러는 단순히 연구나 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었네요. 절대 아니죠. 조비가 항공기 제조에 있어서 가장 넘기 힘들다는 그 FAA 인증의 핵심 관문을 통과하고 방금 전 우리가 감탄했던 오하이오 공장의 대량 양산 스위치를 탁 켤 때 폭발적인 동력을 제공하려고 장전해둔 실탄이라는 거군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이 자금이 계좌로 딱 집행되는 그 순간이 바로 조비가 연구개발이나 하는 스타트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인 상용기체를 찍어내는 거대 제조기업으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아, 소름 돋네요. 도요타가 홈페이지 메인에 조비를 당당히 올릴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인증과 양산이라는 거대한 마일스톤 달성이 내부 타임라인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강력한 자신감의 표출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본의 흐름 속에 이런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그리고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진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른바 스마트 머니들이 조비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 때
무려 0.75%라는 이자율의 전환사채. 파격적인 조건이죠. 아무리 성장성이 높아도 그렇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자율 0.75%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이 부분은 기업을 방어하는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0.75%로 돈을 빌려줬다는 건 그 미미한 이자 수익 따위를 노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주식 전환을 노린 거군요? 맞습니다. 향후 조비가 상용화에 성공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을 때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얻겠다는 확고한 계산이자 신뢰의 상징입니다. 조비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네요. 그럼요. 조비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자본을 굴리면서도 이자 상환 압박이 거의 없습니다. 외부의 거시경제적 충격이나 단기적인 자금난으로부터 기업의 연구개발을 보호해주는 완벽한 방패막이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도요타라는 든든한 물주가 뒤에서 기술 혁신, 200명의 인력, 1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의 재무적 방패까지 와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기체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겠네요. 모든 퍼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튼튼한 기체도 완성 단계고 대량 생산할 돈도 빵빵하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비행기 500대씩 붕어빵처럼 찍어내면 뭐합니까? 날아다닐 곳이 있어야죠. 네, 법과 인프라가 없어서 날 곳이 없으면 거대한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과연 하늘길은 제대로 열리고 있습니까? 우려와 달리 글로벌 단위에서 매우 빠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우선 하늘길 룰을 세팅하는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예산 투입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현재 FAA는 에어택시들이 뜨고 내릴 수 있는 버티포트 인프라와 기존 항공기들과 겹치지 않는 UAM 전용 비행 회랑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산업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있는 셈이죠. 근데 미국보다 더 민첩하게 움직이는 곳들도 있죠. 중동과 아시아 쪽 속도가 진짜 매섭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곳에서는 이미 상업용 에어택시 론칭을 위한 실무 준비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는 심지어 헬리콥터랑 비교한 티켓 가격이나 실제 운항할 노선도 소요 시간까지 엄청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공개되는 단계거든요. 하늘길 주도권을 먼저 잡으려고 국가 단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열리는 타이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임박했다는 증거죠. 오늘 정말 방대하고 압도적인 데이터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심층탐구의 핵심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일개 스타트업인 조비에게 보여주는 지지는 단순한 투자의 영역을 아득히 벗어났습니다. 완벽한 한 배를 탔죠. 글로벌 브랜드의 얼굴인 공식 홈페이지 메인 장식 1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 투입, 그리고 무엇보다 200명의 핵심 엔지니어 파견을 통한 지도가 시스템의 완벽한 이식까지 이 모든 행보는 하나를 지배하기 위해 두 기업의 핏줄과 DNA를 섞어버린 완벽한 제조 혈맹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길에 꽉 막힌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로 답답함에 운전대만 툭툭 치고 계시진 않나요? 철저하게 검증된 도요타의 시스템이 자동차 찍어내듯 이 안전한 조비의 항공기를 수백 대씩 대량으로 양산하게 되는 바로 그날, 여러분의 이동 방식이, 아니 우리 일상의 풍경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능 지표 중에 아주 흥미롭고 결정적인 디테일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조비 S4 기체는 6개의 틸트로터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배출가스가 0, 즉 제로 에미션일 뿐만 아니라 상공을 비행할 때 지상에서 들리는 소음이 미술관만큼 조용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술관만큼 조용하다고요? 네. 초반에 제가 도요타 창업주 가문의 기이치로가 1940년대에 불타지 않는 평평한 집을 지어 그곳에서 헬기를 타고 날아가는 세상을 꿈꿨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랬죠. 기존 헬리콥터는 끔찍한 소음과 매연 때문에 도심 한가운데, 특히 주거 지역에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엔진 소음도 없고 매연도 전혀 없는 이 조용한 에어택시가 도요타의 막강한 자본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대중화된다면 어떨까요? 아, 소음이 없으면 이착륙 장소의 제약이 사라지겠네요.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회사 빌딩 옥상에서 이웃에게 어떤 소음 피해도 주지 않고 조용히 이착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대박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삼아왔던 지하철역 근처, 버스 정류장 앞, 이른바 역세권이라는 개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역세권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될 수도 있겠네요. 네, 기차나 지하철역 주변의 평면적인 도로망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집중되던 도시의 인구 밀집 구조, 그리고 빌딩들의 스카이라인은 누구나 하늘에서 집으로 곧바로 내려올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분괴하고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하게 될까요? 도로 위를 지배하던 도요타가 마침내 하늘길을 대량으로 열어버릴 때 우리의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과 부동산의 가치마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여러분의 답답한 출근길을 어떻게 해방시킬지,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바라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스스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날 여러분의 아파트 옥상에 조용히 내려앉을 그 비행기를 기다리며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